여기 한 중국인 관광객의 충격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파리 올림픽을 보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인들과 마주치면서 그의 오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가 알던 모든 것이 의문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에 대해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가 목격한 것들은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그가 파리에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제 이름은 제니이고 저는 베이징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좋아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꽤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올림픽 여행이 어떻게 제 모든 것을 바꾸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일은 베이징의 차가운 아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메이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제니, 뉴스 봤어? 파리 올림픽 티켓 판매를 발표했대.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메이와 저는 몇 달 동안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왔지만 항상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급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짜? 언제 판매 시작해? 다음 주야. 메이가 답장했습니다. 우리는 꼭 티켓을 사야 해. 이번이 기회야.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메이의 흥분이 전염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우리 둘 중 더 모험심이 강하고 저를 새로운 것에 도전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알겠어. 저는 썼습니다. 하자. 하지만 계획을 세워야 해. 다음 며칠 동안 메이와 저는 탐정처럼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파리와 올림픽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경기, 방문하고 싶은 장소, 먹고 싶은 음식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몇 가지 프랑스어 구문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bonjour와 merci 는 쉬웠지만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 말하려고 하면 입에 자갈이 든 것처럼 들렸습니다. 메이는 제가 연습할 때마다 웃었습니다. 티켓 판매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흥분과 긴장의 혼합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티켓을 못 구하면 어떡하지? 우리의 계획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메이는 항상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제니. 그녀는 우리의 계획 세션 중 하나에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함께 해결할 거야. 마침내 그 큰 날이 왔습니다. 메이가 제 아파트로 와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노트북을 열고 준비했습니다. 티켓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우리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부 경기는 몇 초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긴 한 시간 후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여러 경기의 티켓을 손에 넣었고 특히 탁구 경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메이가 환호하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파리에 가는 거야. 다음 몇 달은 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표와 숙소를 예약하고 여권을 준비하고 짐을 셀 수 없이 많이 싸고 풀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탈 준비가 되었습니다. 게이트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긴장감에 배가 아팠습니다. 괜찮아? 메이가 제 침묵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조금 긴장돼. 큰 여행이잖아. 메이는 웃으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멋질 거야, 제니. 나를 믿어.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메이가 옳았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모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여행이 제 자신과 세상에 대한 모든 생각을 얼마나 많이 바꾸게 할지였습니다.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제 흥분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잠을 자려고 노력하고 실패.
프랑스어를 더 연습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기장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착륙 준비 중입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하시고 좌석을 원위치로 해주세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거기 있었습니다. 파리. 높은 곳에서도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것과 똑같지만 어떻게 더 마법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고 공기의 냄새도 다르며 어디를 봐도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정말 여기에 있어. 제가 메이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메이는 웃으며 제 팔을 걸었습니다. 가자. 제니. 우리의 파리 모험이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우리는 공항에 들어서며 우리의 올림픽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여행이 제 자신과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얼마나 많이 도전하게 만들지였습니다. 드디어 올림픽 개막식 날이 왔습니다. 메이와 저는 몇 달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흥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을 나설 때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에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세느강으로 향했습니다. 개막식이 그곳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어떤 개막식과도 달랐습니다. 경기장이 아닌 파리 한복판의 강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서 있는데 제 코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또 한 방울, 그리고 또 한 방울이 내리더니 이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모든 것을 망칠까봐 걱정되었지만 메이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작은 우산 2개를 꺼냈습니다. 준비해왔지. 그녀가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개막식은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을 태운 보트들이 세느강을 따라 떠내려갔습니다. 강둑에는 관중들이 우산을 쓰고 서서 환호하고 있었고 우산들은 군중들 위해 화려한 지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들이 대표되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에서 온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우리 세계가 얼마나 크고 다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중국 팀이 지나갈 때 메이와 저는 더욱 크게 환호했습니다. 우리의 국기가 보트에서 펄럭이는 것을 보며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감정도 느꼈습니다. 우리 주위의 다른 관중들과의 일체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스포츠와 인간의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후 메이와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말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봤어. 나도 그래. 메이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첫 경기를 보게 되잖아. 다음 날 우리는 탁구 경기를 보러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탁구는 중국이 가장 강한 스포츠 중 하나여서 우리는 우리 팀의 경기를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큰 무리의 중국 팬들이 우리 근처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고 열정적이었으며 깃발을 흔들고 응원 구호를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열정적인 팬들 속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팬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공격적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이를 보니 그녀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중국의 최고 선수 중 한 명인 양이 경기를 시작할 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양은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심판의 판정에 대해 매번 항의했고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화가 나서 라켓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주변의 중국 팬들은 양을 응원하며 그의 행동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러움, 분노,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나라가 대표되길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메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뭔가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메이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불편하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올림픽 자원봉사자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우리 구역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소란스러운 팬들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들리지는 않았지만 몇몇 팬들이 그녀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조금 조용해졌고 몇몇은 부끄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돌아서며 제게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경기는 희미하게 지나갔습니다. 중국이 승리했지만 저는 그 승리를 온전히 즐길 수 없었습니다. 목격한 행동들이 씁쓸한 느낌을 남겼습니다. 경기장을 떠나면서도 그 일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성과가 자랑스러웠지만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까요? 메일을 보니 그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메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좋은 스포츠맨십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도 승리만큼이나 중요해. 저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번 올림픽 경험이 앞으로 어떤 생각거리를 안겨줄지 궁금해졌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예상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후 메이와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첫 경기를 보기 위해 무척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탁구 경기였습니다. 중국은 이 스포츠에서 항상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팀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경기장에 가까워지자 저는 큰 중국 팬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깃발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끌벅적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동포들의 열정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서 제 자부심은 곧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기 한국 선수들 봐. 한 팬이 중국어로 외쳤습니다. 저렇게 약한 애들은 그냥 집에 가야지. 저는 그 혐오스러운 말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메이는 충격에 찬 눈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들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무례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모욕적인 말들은 더 심해졌습니다. 몇몇 팬들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다른 나라 선수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창피함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경기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팀은 훌륭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선수 양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점수를 딸 때마다 상대를 조롱하고 무례한 제스처를 취하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대한 중국 선수의 스포츠맨십이 아니었습니다. 양이 저렇게 행동하다니 믿기지 않아. 메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무례해. 저도 동의했지만 한편으로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순간에 휩쓸린 것 같아. 제가 힘없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게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주변의 중국 팬들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며 다른 팀을 향해 모욕을 던졌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올림픽 자원봉사자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 괜찮으신가요? 두 분 다 좀 불편해 보이시네요. 메이와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녀에게 말해야 할까요? 자원봉사자는 자신을 지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경기를 잘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요. 한국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자라면서 들은 이야기들 덕분에
한국인들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수의 친절한 태도는 그런 편견을 버리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메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 팬들의 행동 때문에 좀 창피해요. 지수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나라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힘들죠. 하지만 그들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서든 무례한 팬들이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수의 말은 이치에 맞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경기에서 중국의 성과가 자랑스러웠지만 팬들의 행동은 부끄러웠습니다. 이 감정의 혼합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저의 불편함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알다시피 그녀는 말했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히 승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배우며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를 선택했어요. 저와 제 나라를 넘어서는 무언가의 일원이 되고 싶었거든요. 지수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승리에만 집중한 나머지 올림픽의 진정한 정신을 잊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우리와 함께 경기 일정을 설명해주고 올림픽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공유하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인들에 대해 가졌던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지적이며 우리의 경험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할 때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양이 경기를 이겼지만 상대 선수와 악수를 하지 않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중국 팬들은 환호하며 패배한 팀에게 더 많은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메이를 그리고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의 존중하는 태도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의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세계에 중국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경기장을 떠나면서 지수의 친절한 말들과 팬들의 행동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제 편견을 직면하고 진정한 국가의 자부심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는 저와 제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들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수를 만난 후 제 뱃속에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친절했지만 그녀의 친절함에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한국인들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 라이벌이라면서요? 그런데 지수는 전혀 라이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수영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수영장으로 걸어가던 중 지수가 프랑스 노부부가 좌석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서툰 프랑스어로 대화했지만 그녀의 미소와 인내심이 언어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싫어할 점을 찾으려고 애쓰며 바라봤습니다. 정신 차려, 제니. 메이가 제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정신이 팔렸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생각 중이었어. 메이는 제 시선을 따라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 참 대단하지 않니? 정말 친절하고 도움이 많이 돼.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메이는 제 마음을 잘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있잖아. 메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에 대해 들었던 것들이 전부 사실은 아닐지도 몰라. 지수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잖아.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깊은 속으로는 메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념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좌석에 자리를 잡자 근처에 중국 팬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깃발을 흔들며 응원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부심이 느껴졌지만 그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 특히 한국 선수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지수가 소란스러운 그룹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해지며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했습니다. 지수는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우리는 다시 지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인상 깊었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지수는 제가 알아챈 것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아, 그냥 모두가 경기를 즐기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러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줬어요. 사람들은 흥분 속에서 그걸 잊어버리곤 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이 중국인을 대하는 방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한 거죠?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우리는 라이벌 아니에요? 지수의 미소는 사라지고 이해하는 표정이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꼭 라이벌이어야 하나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메이는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지수는 기분 나빠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사이에 많은 긴장이 있었던 것은 알아요.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고 믿어요. 우리는 모두 스포츠와 인간의 성취를 축하하러 왔잖아요. 옛날의 경쟁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나라를 싫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수의 태도는 제 모든 신념을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지수의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이번 기회에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올림픽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떠날 때 메이가 저를 찔렀습니다. 봤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과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정말로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면 다른 무엇도 틀렸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수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라이벌 대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상하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올림픽이 어떤 놀라움을 가져올지 궁금해하며 잠에 들었고 처음으로 다가올 모든 것에 진정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사건들이 머릿속을 무겁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이와 함께 올림픽 마을로 향하면서도 중국 팬들이 보인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제니, 무슨 걱정 있어 보여. 메이가 부드럽게 저를 쿡 찔렀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국 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잊을 수가 없어. 마치 모든 예의를 다 집에 두고 온 것 같았어. 메이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는 게 힘들지. 하지만 그들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전에 만난 친절한 한국인 자원봉사자 지수가 밝게 웃으며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좋은 아침. 지수가 외쳤습니다. 오늘의 행사 기대돼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 지수. 네. 기대하고 있어요. 지수는 제 무기력한 표정을 눈치챘는 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좀 안 좋아 보여요. 망설이다가 메이의 격려에 힘입어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 팬들이 보인 행동 때문에 많이 부끄러워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대표하는 건 좋지 않죠. 지수의 눈이 이해심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보는 게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모든 나라에는
예의 없는 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 나라 전체를 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지수의 말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동의하거나 중국인들을 비난할 줄 알았지만 대신 그녀는 공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지수 같은 한국인을 너무 빨리 판단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본 것 같아요. 그때 근처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한 무리의 팬들이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당혹스럽게도 그중 일부는 이전에 무례했던 중국 팬들이었습니다. 아, 또 시작이네. 메이가 속삭였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지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평화와 화합의 장소예요. 모두 올림픽 정신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합시다. 숨을 죽이며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무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부끄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맞아 그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흥분했네. 미안해. 무리가 흩어지자 저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지수는 더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화와 대립으로 해결하려 했던 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요?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항상 쉬운 건 아니지만 저는 친절의 힘을 믿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게 부드러운 상기가 필요하죠.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 선입견이 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대하는 방법에서도 말이죠. 그날의 행사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다양성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스포츠와 단합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있잖아. 저는 메이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알 것 같아.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만이 아니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배우는 것 같아. 메이는 제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니,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기뻐.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경험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야. 지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나라를 존중하는 건 괜찮아요. 그게 올림픽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리에 앉으니 새로운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중국 선수들을 응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의 일부가 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정과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경기장에 선수들이 들어서자 환호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중국 팀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곳에 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모든 선수들이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웃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놓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어느 때보다 큰 소리로 응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승리를 위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스포츠 정신을 위해, 선수들이 넘어지면 도와주는 모습을 위해, 경기의 순수한 기쁨을 위해 응원했습니다. 메이와 지수를 돌아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번 올림픽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메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지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여정이 단순히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장하고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큰 탁구 시합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메이와 제가 경기장으로 향하는 동안 제 속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팬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행동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또다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까요? 아니면
최근의 사건들로부터 교훈을 얻었을까요? 입구에 다다르자 자원봉사자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미소 짓는 지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쩌니, 메이, 와줘서 정말 기뻐. 그녀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우정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지수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안 올 수 있겠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미르는 벌써 왔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자리를 잡아놨어. 경기장에 들어가니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활발히 대화하고 있었고 팝콘과 핫도그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미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큰 프랑스 국기를 흔들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여기야. 내가 제일 좋은 자리를 잡아놨어. 자리에 앉자 근처에 중국 팬들이 모여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벌써 시끄럽게 굴기 시작하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메이는 제 불안을 감지한 듯 제 손을 꼭 쥐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쩌니.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고 중국 선수가 리드를 잡자 그들의 응원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상대 선수에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수의 얼굴을 보니 혐오나 분노가 아닌 슬픔과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 해야겠어. 메이에게 말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저기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도 중국인이에요. 여러분이 흥분한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요. 다른 선수와 팬들에게 무례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여기 손님으로 온 거니까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예상하며 긴장했지만 놀랍게도 그들 중 한 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나쳤어. 자제할게. 자리로 돌아오니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메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에미르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지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따뜻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경기의 나머지 시간은 흥분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중국 선수가 승리했지만 이번 승리는 나쁜 행동으로 얼룩지지 않았기에 더욱 달콤했습니다. 경기 후 경기장을 떠날 때 지수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까 내가 한 일,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었어. 진정한 스포츠맨십과 국가의 자부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어.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옳다고 느껴졌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거야.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한 게 정말 대단해. 파리의 저녁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며칠 사이에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편견과 좁은 생각으로 가득 차 파리에 왔지만 지수와 에미르 같은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메이의 변함없는 지지 덕분에 더 넓은 시각과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끌어올리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교훈은 올림픽 성화가 꺼진 후에도 오래도록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경기에서도 경기 밖에서도 말이죠. 앞으로의 올림픽 모험이 기대되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경험이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